치간 칫솔 사용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 특히 잇몸에 닿는 아래 부분을 닦기 아닙니다. 삼각형 부분을 다 닦는 겁니다. 예, 치간 칫솔은 요쪽 이빨, 요쪽 이빨,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잇몸 살. 요 삼각형을 닦는 게 치간 칫솔이에요. 예. 아, 그래가지고 요 이빨 두 개가 닿지 않습니까? 아, 이 두 개가? 예. 요렇게 두 개가 닿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 두 개 이빨 닿은데 여기를 닦고 싶대요. 안 닦으셔도 돼요. 여기는요, 씹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정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치간 칫솔을 뽕 넣었다가 뽕 빼는 거예요. 이 의미 없습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어디요? 요 밑에. 요 삼각형 면을 닦는 게 중요하지. 삼각형 꼭지점이 이빨끼리 닿은 자리. 여기는 실 넣었다 뺐다 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아, 왼쪽 편에, 예, 왼쪽 편에 그 자연치아 이렇게 써 있는 거요. 예, 그동안에 출판사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저희 병원에 환자로 등록하시고, 예,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시면서 섹스자, 섹스자 이런 분도 계셨고요.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책을 쓸 시간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다들 고사를 했었는데, 예, 출판사 한 군데서 워낙 열의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초부터, 예, 작업을 해서 이제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표지는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설날 아니죠. 설날 아니고 뭐죠? 추석 지나고 아마도 10월 중순 뭐 요때쯤 되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뭐 이런데, 예,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제 아직은 모르겠는데 사실 책해서 인쇄 받아가지고 뭐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쉽진 않대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인쇄라는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잘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로 그렇긴 하지만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뭐 요런데 보통 의사들이 이 의료 봉사를 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의료 봉사 가면 일을 많이 빼주고 와요. 왜냐면 살릴 수 없는 이빨이 너무 많아서. 근데 차라리 거기 가서 칫솔질하는 걸 가르치면 멀리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멀리 놓고 봤을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갖고 책 팔아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인세 가지고 칫솔을 사가지고, 예, 예, 그 의료봉사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칫솔 꾸러미를 드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위에 앞니는 치간 칫솔 아무리 작은 걸 써도 안 들어가는데 원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억지로 쑤셔넣으시면 안 되고, 치간 칫솔 쓰는 건 이렇습니다. 억지로 쑤셔넣으면 안 되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정말 조그만 건데 뭐 요만한 거예요. 제일 작은 게 안 보이시죠, 사실. 그죠? 요 실알 같이 생긴 거, 요런 건데, 예, 이거를 자 아랫니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쪽이요, 예, 아래쪽, 예, 이렇게 되면 잇몸에 똑바로 되는 거죠. 이거 어디다 대야 되지? 이렇게, 그죠? 요 아랫니라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어렵다.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잇몸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되세요. 그리고 올려만 놓는 겁니다.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슬 돌리다 보면 지가 들어가는 구멍을 찾아요. 찾으면 구멍이다 싶으면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쭉 밀어넣으시면 들어갑니다. 이거 뺨 뚫리겠다. 예. 그래서 이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이거는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예, 이거 보여드리면 또 넌 왜 교정 안 하니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제 아래 앞니요. 예. 이게 보시면 삐뚤삐뚤한 게 보이세요? 예. 삐뚤삐뚤하죠. 예. 그 저희 실습할 때마다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분들한테는 해봅니다.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여기 안에 치간시설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더 들이대면 부담스러울 텐데. 예. 이게 들어가요. 이걸 보니까 모르겠다. 여기다 올려놓고 살살 돌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있죠? 예. 그러면 그대로, 이거 빠졌다. 힘주지 말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갑니다. 천천히 밀어넣으면, 예, 으쌰 들어가요. 그죠? 예. 그 옆에도 구멍을 잘 찾으면 여기 옆에 넣을게요. 예. 구멍이 어딨니? 여기 구멍이 있니? 여기요. 예. 말하는 게 바보같이 보였어요. 예. 이렇게 집으면 여기도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예. 이거 아프다. 삐뚤어졌으니까 다르죠. 이렇게 잡아 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 작은 치간 칫솔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저 같은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가 옆에 달라붙어서 알려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예,
전문 직종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건 여러분 주변부에 있는 치과에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환자를 앉혀놓고 자 이건 치간치료 여기 맞아요. 요건 좀 커요. 요걸 쓰세요. 이거 하는 동안 15분, 20분, 30분이 걸리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의사가 돈 받을 수 있는 걸 정해놔 버렸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첫날 환자를 만나면 4,600원 받는 거야. 1시간을 떠들어도 4,600원, 2분을 봐도 4,600원이야. 1시간에 4,600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적절한 사회적인 보상을 주면서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 보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고 우리가 자영업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샐러드 가게에서는 돈이 얼마나가 들든 간에 모든 샐러드를 5천 원에 정하도록 하자.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저같이 예방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이게 또 4,600원 얘기라면 그래도 공단에서 뭐 돈을 받으면 더 받지 않느냐 또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 받아봐야 만 몇천 원입니다. 예. 그 돈 받고 일하려고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도 제가 강의 갑니다. 가서 말씀드리는 건, 자, 의사가 이렇게 충실히 잘 설명을 했으면 환자가 좋은 설명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에 관련된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예방이 된다. 예방이 되면 질병이 덜 생기고, 질병이 덜 생기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표가 아니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렇다라고 동의는 하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제도가 다 바뀌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의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2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 중에 박수 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짓거리는데 2만 원씩 받는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를 얻어내기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방치과가 이 긴 시간 동안 다른 예방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국민들이 데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치아 끝부분에 보면 뭔가 까만 띠, 초록색 띠, 연두색 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띠가 까만색이면 안 좋은 거니까 이건 쓰면 안 된다. 뭐, 세상에나 그 띠가 있는 치약이 여기 있나요? 여기 하나 있다. 예. 왼 치약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띠 같은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저게 까만색이면 성분이 안 좋은 거니까 쓰면 안 된다고 인터넷에 도는 거를 지금도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치약 공장 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약 만들 때 여기다 까만 걸 해가지고 이건 나쁜 치약이라고 광고하고 싶겠어요? 바보가 아니다면 그런 일은 안 생기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루머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튜브가 지나갈 때 여기를 잘라라 하고 하는 잘라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리딩 코드인데 이게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냥 기계가 식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만색이라고 나쁜 치약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진짜 100% 가십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얘기 안 하는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 치간 칫솔, 치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게 칫솔, 치약, 치간 칫솔.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충치 예방을 위해서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칫솔, 치간 칫솔, 치약. 충치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치약입니다. 충치는 치약 안에 있는 불소를 예방하는 거예요. 칫솔은 왜 써요? 이에다가 치약을 바르려고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은 이와 이 사이가 닿는 면에 충치를 예방해요. 자, 그러면 충치는 치약과 치간 칫솔입니다. 자, 잇몸 질환은요. 잇몸 질환은 칫솔이에요. 그리고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입니다. 자, 두 군데 다 낀 게 뭐가 있어요? 치간 칫솔이죠. 치간 칫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번에 칫솔과 치약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잇몸 질환은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충치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간에 한 번씩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죠?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이라는 건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한 번. 이 두 번만 열심히 닦으시면 돼요. 대신 닦고 난 후에는 뭘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언제요? 자기 전에는요. 그래서 루틴으로 잡으실 건 아침에 치약에, 아니다, 칫솔에 치약 묻혀가지고 꼼꼼하게 잘 닦는다. 1번. 왜?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저녁에는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잘 닦는다. 왜요? 잇몸 질환과 충치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치간 칫솔을 쓰고 그 이후에는 뭘 먹지 않는다. 요것만 딱 지키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죠? 하루에 두 번. 근데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고춧가루 낀 뭐죠? 이거 김치찌개. 그 다음번에 이 들깨가루는 순댓국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이발사에 뭐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서 사회생활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닦으시면 됩니다. 근데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끼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치간칫솔도 쓰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대신 치간칫솔을 사이즈별로 잘 늘어놓고 쓰시는 건 저녁 때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입냄새는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얘기는 저 잇몸 구석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 번만 닦아도 입냄새 별로 안 나요. 이 입냄새라는 건 침 냄새하고 다릅니다. 침 냄새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냄새 나는 게 그 침 냄새예요. 사람 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안 날 수는 없지만 음식 썩는 데가 나는 건 대부분의 경우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서 저 구석에 있는 데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간칫솔을 조금 더 자주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치간 칫솔 사이즈 관련된 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 종류 회사에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다이소나 이마트에서는 사이즈별로 된 치간 칫솔을 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치간 칫솔이 2,000원 내면 한 20개 줍니다. 박스에 든 걸 줘요, 다이소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쓰세요 하는 이 치간 칫솔은 한 개에 2,000원이 넘어요. 이게 이마트에서 팔리겠어요? 안 팔린다는 거죠. 왜요? 싼 걸 찾으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에다 쓰는 건 가성비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 한 개에 2,000원이라고 치면 얼마나 쓰느냐? 일주일쯤 쓴대요. 2,000원 주고 일주일 쓰고 끝이야? 오, 너무 비싸다. 그런 하루에 4,000원짜리 커피는 두 잔씩 사 먹어요. 건강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거는 2,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데 내 몸에 도움되는 건강되는 거예요. 되게 싼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가치 기준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 품질이 괜찮은 치간칫솔은 전부 다 치과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형태로 유통 구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이게 마트에 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제표준 규격으로 한 10개쯤이 나옵니다. 이 10개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건 일본 회사, 스웨덴 회사, 스위스 회사 이런 회사들이에요. 제품의 퀄리티는 또 조금씩 차이가 나요. 칫솔모의 부드러운 정도, 가운데 철사의 재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좋은 퀄리티, 이건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사기엔 되게 어려운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껌이요, 껌. 껌 씹는 거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예. 자, 껌 씹는 거 도움이 되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껌을 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씹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씹어서 침의 분비가 원활하게 됨으로써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좀 씻겨나가는 물 틀어놓은 효과 같은 게 있대요. 그 다음에 그 껌에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엉겨 붙으면 예, 그죠? 이렇게 먼지 닦는 것처럼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크게 기대할 만하지는 못하답니다. 그런데 그 껌이 대부분의 경우 당분을 갖고 있고 향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치아에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겠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이 아령을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 여기 근육이 나오죠. 예, 그거하고 똑같이 껌을 계속 씹으면 여기가 근육이 발달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 씹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게 구강 위생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껌은 그렇게 안 씹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그놈의 껌이 뱉으면 더러워요. 바닥에 붙어 있고 예, 이걸 긁어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웬만한 껌은 안 씹으셨으면 좋겠다. 그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일리톨 껌인데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자일리톨 껌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 한번 했었는데 예, 자일리톨이 90%, 95%, 100% 정도 돼야지 자일리톨로서의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고 편의점에서 사는 건 전부 다 자일리톨 퍼센테이지가 극히 낮습니다.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뒤집어서 보시면 핀란드산 자일리톨 100%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체 껌에 들어있는 당분류 중에서 대체당을 제외하고 자일리톨이라는 건 불과 30%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요 30% 들은 자일리톨은 핀란드산이 100%다 그 얘기예요.
핀란드산이든 중국산이든 자일리톨 100%여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얼음물을 먹어도 멀쩡했는데 어제부터 찬물을 먹으면 이가 시리는데 오늘은 음식이 닿기만 해도 시리다. 썩은 건가요? 몰라요. 슬프게도. 예. 많이 썩을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그 경계선,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리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치과에 가서 진짜 썩은 건지 깊이 썩은 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또 뭐가 있죠? 잇몸이 조금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면 고기가 찌를 듯이 깜짝 놀라게 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잇몸뼈가 좀 내려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뭐가 있죠? 그동안에 잇몸이 부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미 뿌리가 드러났는데 부은 잇몸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닦으니까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았어요. 그럼 건강해진 건데 무슨 일이 생겨요? 옛날에 노출됐던 그 뿌리가 이제 부은 잇몸이 가라앉았으니까 드러났겠죠. 그럼 시릴 수 있어요. 이런 시린 것들은 그 자리에 불소치약을 잘 바르시고 주무시면 한 2, 3주 지나면 시린 게 없어져요. 하지만 이걸 집에서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치과에 가서 이게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건지 충치가 있어서 시린 건지는 한 번쯤은 체크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양치를 깨끗하게 잘하면 오랜 세월 지나서 나이가 먹어도 잇몸이 안 내려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내려가는 뼈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내려가는 뼈가 아닙니다. 예. 잘 닦으시면 60대, 70대까지 그 잇몸뼈 높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0.02mm 내려간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10년이면 몇 미리 내려가요? 0.2mm요. 1mm도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말장난이에요. 그렇죠? 1년에 0.02mm면 10cm 갖고 보세요. 1mm가 얼마나 되나요? 근데 10년 동안 0.2mm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닦으면요. 전동 칫솔 하루에 3번 쓰셔도 됩니다. 대신 전동 칫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전동 칫솔도 동일하게 이에다 대고만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 한 치아당 3초쯤 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옆에, 하나, 둘, 셋, 옆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치간 칫솔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즈가 맞는 치간 칫솔이면 하루에 한 번 쓰시면 적절하다. 그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잇몸 사이가 넓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는 한 번씩은 써주시면 좋겠다. 꼭 사이즈가 맞는 게 아니더라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칫솔하고 치간 칫솔 브랜드는 제일 많이 권하고 있는 게 이 스위스에서 수입한 큐라프록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예, 큐라덴이라는 브랜드고 칫솔은 지금 현재 이 큐라프록스라는 칫솔 외에 이 칫솔하고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월등한 제품들도 지금 국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칫솔을 두 개를 얘기 드리고 있어요. 요거 하나는 스위스 제품이고요. 요거 하나는 국산 제품인데 예, 두 칫솔 다 제가 지금 강의에서 쓸 정도로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번에 치간 칫솔은 이거 그죠? 요 큐라프록스 제품이 현재로서는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 옆집에서 만든 거 스웨덴에서 만든 테페라는 제품도 예,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 이게 좀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일본산 제품인 GC나 라이온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방법을 제대로 알면 나중에는 이쑤시개 하나만 갖다 줘도 닦을 수 있습니다. 명필은 뭐죠?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뭘 배울 때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도구에는 크게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도구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치과에서 알려드릴 때 칫솔은 이걸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환자가 왔는데 이상한 칫솔을 들고 와서 이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럴 거면 오지 말라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그렇죠. 이거 어디죠? 저 참고서를 알려줬는데 자기는 딴 참고서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이분이 잘 닦게 돼서 치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칫솔 뭐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뭘 갖다 줘도 이쑤시개를 갖다 줘도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산 칫솔 이름은 치유라고 하는 칫솔입니다. 이게 뭔가 나를 낫게 해줄 것 같은 치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치간 칫솔 0.65 사이즈 0.6. 예, 이게 치간 칫솔 사이즈가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요, 이거 큰 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 큰 치즈간 칫솔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경을 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운데 철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치간 칫솔을 완전히 꼬부렸을 때 이 털이 뭉쳐 있는 직경을 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규격마다 좀 다릅니다. 예. 달을 보셔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게 도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드라는 칫솔질 방법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제품을 보지 마시고 원리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이게 보여드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구부려놨는데, 예, 이게 이제 스위스 큐라프록스라는 칫솔이고요.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조금 더 구부러졌죠. 요게 이제 치유라고 하는 국산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칫솔인데 머리 꺾어진 정도가 아이고만이나 조금 다르죠. 예, 이게 오리지널 큐라프록스는 제가 어디 갔더라? 안 꺾은 거? 예, 요게 큐라프록스. 요렇게 꺾어진 게 치유. 그래서 조금 각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칫솔 모는 둘 다 0.1mm고 하나는 5천 가닥이 좀 넘고 하나는 6천 가닥이 넘고 그래요. 둘 다 칫솔 퀄리티는 되게 괜찮습니다. 예. 꺾어도 안 부러지냐 그랬는데 이거 가끔 제가 꺾는 걸 보여드리기도 해요. 이게 안쪽이나 이런 데 닦을 때는 칫솔 다음에 또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누르면 우와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거 할 때마다 좀 약장수 같아서 좀 그런데, 예. 그럼 좀 편하게 닦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칫솔은 이미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어서 안쪽을 닦을 때 훨씬 더 잘 닦입니다. 이거 이제, 예. 나름대로 이후에 나온 제품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예. 만 가닥, 예. 대략적으로 칫솔모의 가닥수가 많으면 효율성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 개를 동일한 머릿속에 꽂으려면 칫솔 한 가닥이 가느다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가느다란 정도를 가지면서 쓰려면 한 0.1mm 정도의 직경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0.1mm. 근데 보통 그 망가닥은 0.08mm라 조금 잘못 쓰면 금방 칫솔이 망가져서 0.1mm를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퀸체리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집에 가시는 분들,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고향에 가서 뭘 하셔야 되죠? 이를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죠? 예, 차례도 지내고, 예, 모여서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고스톱도 치고 이런 과정 중에 자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칫솔질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요걸 좀 듣고 가라 이렇게 해서 친척분들에게, 예, 수도 칫솔질 방법을 꼭 좀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인가? 이쪽 여기 이쪽인가? 카메라 요거,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예,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고 그 댓글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들 들어가시고요. 예.